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7일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올해가 며칠 안 남았고 그리하여 제가 올해를 좀 정리를 하고 내년도를 좀 거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관망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장사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화두를 던지는 중요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2023년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어떤 장사보다는 어떤 종류의 장사.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 것인가? 장사가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제일 크게 나누면은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죠. BTR이라고. 보따리. 보따리스러운 장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보따리스러운 장사가 하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브랜드가 되는 장사. 제가 늘 강조하는 뭐 귀가 닳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거. 단순하게 노력한 만큼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복리로 붙는 장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복리로 붙는 게 브랜드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리겠고, 우리 주변 환경의 인프라라든지 시장 고객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들도 충분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었고, 당연히 결과로도 많은 개인 셀러들이 브랜드가 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브랜드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브랜드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따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보따리하고 브랜드를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낚싯대 이론도 얘기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다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브랜드가 되는 장사의 종류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두 개도 낚싯대인데 브랜드가 되는 장사도 낚싯대가 된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겠지만 현실적으로 조직이 많지 않은 개인 셀러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선택을 하든지, 뭐 결국은 다 하더라도 1단계는 내가 이런 종류의 타입의 장사, 브랜드가 되는 장사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B 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잘 듣고 내 여건에 맞게 2023년도에는 내가 브랜드가 되는 이런 종류의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좀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죠.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가진 여건에 좌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사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 이야기도 파워포인트를 좀 볼게요. 제가 좀 나오는 게 낫겠죠? 이렇게 좀 조그맣게 줄여서.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또 잘 만든 것 같아. 왜 잘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깜장색이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할 거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지금 깜장색 글씨들이 뭐냐면은 장사를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요건, 조건. 그래서 이 깜장색에 제가 별표를 붙였죠. 그래서 이 깜장색이 장사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고, 각 조건별로 별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사의 종류 중에서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를 할 때도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종류의 장사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들이 필요한 거고, 이 조건들의 별이 내가 몇 개인가를 따져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장사가 있고 선택하기 어려운 장사가 있는 거예요. 참 개념을 제가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요즘 뭐 이런 게 장사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우해서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장사를 하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조건이 강하고 어떤 조건이 약하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가지고 어떤 조건에 내가 별이 많은가, 어떤 조건에 내가 별이 부족한가.
그 모양에 따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장사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잘 분석을 해서 그게 최대한 잘 발현될 수 있는 장사. 그 중에서도 장사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은 장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못한 사례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못한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훨씬 많다 그거예요. 제일 불행한 케이스는 뭐냐? 내가 충분히 높은 확률로 높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장사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내가 가지고 그런 조건에 내가 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만 듣고 나와는 무관한 장사, 즉 해도 별로 아웃풋이 안 좋은 장사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다. 이게 제일 비극이겠죠. 아니면 내가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없으면 안 될 장사를 섣부르게 해가지고 또 역시 시간과 노력 또 여기에는 자본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색 글씨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해서 성공할 때 꼭 필요한 조건들은 뭐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내가 장사를 선택을 해야지. 내가 가진 조건과 그 점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뭐냐?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부족한 거에 맞는 장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간단한 원리겠지만, 저 같으면은 내가 부족한 조건을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채울 수가 있다면은 이 검정색 글씨 중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부족하니까 요건 채우겠다. 그래서 그 조건을 내가 갖추고 별을 좀 많이 받아 놓으면은 역량을 많이 갖춰 놓으면은 더 좋은 종류의 장사,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은 장사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사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뭐 장사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 다 좋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작전을 좀 짜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수험 전략, 입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 뭐 단국대를 가고 싶다, 아니면 4년제 대학이면 아무데나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할 때 아무데나 뭐 요즘 뭐 좋다니까 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알맞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일단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조금만 부족한 부분을 갖추면은 충분히 뭐 서울대든 연대든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면은 빨리 그 조건을 부족한 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장사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장표가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항상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거 보고 자화자찬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이 표를 아주 잘 만들었고 여기다가 이 별을 넣은 게 아주 잘한 거예요. 별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 깜장 글씨를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가 제가 온라인 창업 마스터 그 책에서도 늘 강조한 게 이거죠. 역량이 높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장사에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뭐 장사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장사의 종류를 내가 고를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장사의 종류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하든 간에 내가 역량은 상품 감각은 이제 세련된 거고 물건 잘 고르는 감각인 거고 그 다음에 상품 인사이트는 이제 정보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죠. 뭐 수의사다 그러면 이제 애완용품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거고 엔지니어다 그러면 이제 메카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계 뭐 전기 상품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인사이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거 또 이성적인 거에 어떤 역량이 있는 거고 이 역량은 그 옆에 있는 이 시장 감흥력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지금 사고 싶어 하고 어떤 물건들을 갈구하고 있는가, 어떤 게 부족한가, 그리고 얼마까지 지불할 것인가. 이거는 소비자 입장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의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더라도, 실제 개를 키우면서 강아지 용품을 쇼핑을 안 해봤으면은 이 시장 감각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장사를 못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연예인 이해 X 양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 수수료 매장으로 들어왔던 그분 엄청 세련되고 외국물 많이 먹고 눈이 너무 높아요. 그분들이 고르는 물건 다 이뻐. 근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쇼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맨날 해외에서 물건만 사봤지 국내에서 네이버라든지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인스타 이런 데 쇼핑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 시장 감흥력이 빵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5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 역량을 어떻게 키우냐? 제가 뭐 여러 강의에서 주저리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온라인 창업 마스터 클래스, 온라인 강의부터 책부터 동영상 뭐 유튜브 이 얘기 제가 열심히 드렸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싹 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스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2번. 자본. 그죠? 자본이 없다. 자본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 내가 그지란 얘기가 아니라 장사에 돈을 쓰기가 싫다. 돈이 없는 것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자본이 만약에 별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체적인 장사의 성공 가능성도 떨어지겠지만 내가 고를 수 있는 장사의 종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위탁이나 구매 대행하겠지만 아니면 리셀러. 근데 자본이 5개다? 5개라는 게 여러분 돈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장사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본이 투입할 내가 여건, 마음의 여건, 물리적 여건 모든 게 만빵이다. 그러면은 내가 장사의 종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장사가 많아지지. 구매 대행을 하더라도 자본이 있는 경우와 자본이 한 푼도 안 쓰, 빵원으로 내가 하겠다고는 또 구매 대행에서도 많이 갈린단 말이에요, 종류가. 해외 소싱도 마찬가지죠. 자본이 많은 상태, 자본을 많이 투입할 마음을 먹고 하는 해외 소싱하고, 조금만 뭐 간만 보겠다. 이런 해외 소싱하고는 그 해외 소싱의 스타일과 종류와 모든 게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 장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는 많이 말아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이 장사의 경험을 하고 또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장사해가지고 투자해서 물건 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겁이라기보다는 이걸 안 거죠. 업앤다운을. 근데 이거 한번 경험해 보면은 이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대담해지긴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이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신나게 강의하고 상담하고 느낀 게 여러분들은 이 자본이 없어요. 이거 지워야 돼. 그래서 이 자본 5개로 하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포기했어요. 그걸 도저히. 그래서 이 브랜드 얘기할 때 제가 샵 포지셔닝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샵 포지셔닝 하라고. 샵 포지셔닝은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구색 상품, 얼굴 상품을 그 돈에 단돈 10만 원 들어가도록 안 사시더라. 그래서 그거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장사의 종류는 이거 선택하세요 할 때 그 옵션 중에서 아예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아예 제가 다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신 뭘 했느냐? 정부지원금 강의를 내가 할 거예요. 정부지원금 앤드 정책자금. 스페셜리 정책자금. 그래서 연초에 이거의 전문가 그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 그 내부자가 와가지고 전문 강의를 해서 포커스는 정부 지원금 중에서도 다들 하는 뭐 있어요. 뭐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물론 건드리겠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지원을 해주는 숨은 정부 지원금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특허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외 박람회를 가는 거를 지원해 준다든지 인증을 받는 거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다못해 이자를 뭐 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숨어 있는 정보 보조금 플러스 알파로 가장 중요한 대출. 이 대출도 제가 어디서 잘못 얘기했다가 완전히 무슨 벌집 쑤시듯이 얘기가 났는데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다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 중이에요. 무조건 빌려야 돼요. 결론은. 근데 무슨 돈을 빌리느냐, 얼마나 빌리느냐, 빌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테크닉은 이제 연초에 하는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절대로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그러니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컨설팅만 전문으로 했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약한 거예요. 실제 대출에 대한 심사를 해본 경험도 없고 은행 사이드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어. 오로지 그 정보만 파는 거간꾼밖에 없다 그거예요. 정부 지원금 앤드 정책 자금. 그래서 항상 제가
그 혁명을 꿈꾸잖아요. 뭘 하더라도 매장을 내더라도 이 매장을 딱 내면은 경쟁사들이 우리 매장에 와가지고 벤치마킹 할 거 보러 간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어야 돼. 난 못하겠다. 그리고 난 장사 그만둬야지.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의 마음은 무슨 장사를 준비하거나 뭐 매장을 내거나 오픈을 할 때 항상 제 마음은 이 매장 내고 다 경쟁사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가는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했는데 이 정부 지원금 앤드 정책 자금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가 나오는 순간 이 업계가 파란이 일고 막 천둥이 치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자본은 조금 들어가고 어쨌든 그 가용 자본이 많아지는 그런 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잠깐 얘기가 샜네. 자본은 많을수록 좋은데 부족한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는 진짜 지금 당장 실행 안 해서 그런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어 저는. 아니 누가 노력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꾸준함이 답이다. 뭐 꾸준함의 힘. 뭐 아침에 일어나야지 새가 뭐 물고기를 많이 먹는다. 벌레를 많이 먹나?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말인 말인데 그게 지금 말인지 정보인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시간 때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누가 열정 없고 노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안마를 받는데 자꾸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마를 스포츠 마사지부터 해가지고 이 안마 받는 거를 제가 26살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십몇 년을 안마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딱 등이든 어깨든 딱 잡는 거를 느끼면은 이 여자가, 이 아저씨가, 베테랑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자꾸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게 뭐냐? 아니, 힘이 들어가게 안마를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 잘하는 사람은 힘이 자연스럽게 쫙 빠지게 안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빼라, 힘 빼라. 이게 뭐냐면 노력해라, 열정을 가져라. 아니, 노력이 되게끔 장사가 벌려놔야지. 돌아가야지 노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지. 억지로 그게 열정이 생겨요, 사람이. 딱 이 장사 내가 깔아놓은 판이라든지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내가 열정이 생기고 재미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장사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런 내용의 장사를 해야지 열정이 생기지. 디지털 노가다라는 신조어를 제가 지금 만들려고 그래. 디지털 노가다, 디지털 낙가마. 이렇게 처음부터 판을 노가다 낙가마로 해놓고 거기다 열정을 부어라. 이거는 고문이죠. 그런 열정은 한 20대 때는 잠깐 생길지 모르지만 30살만 넘어가면 그런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런 호르몬이. 뭐 차라리 그 명상을 해가지고 도사가 되는 게 더 나아요. 그럴 노력을 할 바에는. 그래서 노력과 열정을 아예 이게 지워버리면 좋겠어요. 이 아예 말을. 근데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거는 뭐라고 쓸까요? 이건 환경 요소예요. 환경 요소. 환경 요소로 쓰면 또 왜곡이 되니까 그냥 일단 써놓긴 할게요. 노력과 열정. 그래서 이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노력이 안 하게끔 장사가 만들어졌는데 노력이 돼요. 해도 노가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이제 장사 머리하고 이제 정보인데 이 정보도 이게 별 하나짜리 정보만 여러분들이 가진 상태에서 뛰어든다 장사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뭐 리셀러라든지 뭐 그런 게 되겠죠. 코스코에서 100원을 사다가 110원 붙여가지고 파는 거. 근데 정보를 내가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당연히 고를 수 있는 장사가 많죠. 그 다음에 생각은 이거는 근데 조금 누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쥐어짜도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세팅한 그 두뇌 값이 모자라면은 사실 장사 쪽으로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배워야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메이크업 하느냐? 선생을 잘 골라야 된다 그거예요. 선생이 머리가 좋고 장사 머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풀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을 선택을 할 때 그 머리가 좋냐 그거보다는 뭐가 좋을까? 생각이 좀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노력과 열정이 빠이고 생각은 조그마한 사람인가를 좀 봐가면서 골라야 된다 그거예요. 저는 사실 전체 머리는 상당히 부족해요. 썸은. 예를 들어 기억력이라든지 주로 기억력 이게 빵점이에요 저는. 우리 직원들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한 4, 5년 데리고 있던 직원도 영은인지 은영인지 경은인지 은경인지를 기억을 못해.
왜냐하면은 세상을 다 파동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은경인지 경은인지 사실 똑같은 파동이거든. 그러니까 부를 때 말실수 자꾸 하는 거예요. 정은이나 은정이나 파동이 똑같잖아요. 정은이, 지은이, 정은이 다 똑같은 파동이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빵점인데 뭐가 높으냐면은 미꾸라지 능력.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그 타파하는 능력.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 제가 이걸 잘한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일전에 쫓겨났어야 되는데 쫓겨나지 않고 임원 생활을 제가 미꾸라지처럼 잘했죠, 회사에서. 그 다음에 또 장사도 어떻게든 간에 안 망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잘 해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뭐가 좋으냐면은 이 장사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지 소비자들이 물건을 잘 사나, 장사머리는. 그 다음에, 뭐, 운이야. 높을수록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제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운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삼국지 게임할 때, 이번 생 태어날 때 나는 운이 5점짜리, 3점짜리 세팅을 하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잊어야지. 이건 잊어먹고, 운이 나쁘더라도 노력하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 지워버려야겠네. 운은 삭제. 아니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알기만 하세요. 그냥 있기만 하고 이건 언급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도통 시간에 이거는 지워버리고 신통 도통 강의를 제가 특강을 하면은 그때 한번 배워보자 그거예요. 이게 적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사는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설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내가 가진 그 역량을 보고 여기에 맞게 장사를 골라라 그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엔 제가 화면을 좀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가진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내가 도대체 2023년에는 어떤 장사를 할 거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일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이 해외 소싱인데, 이 해외 소싱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 브랜딩을 만들어라. 브랜딩이 되려면 포지셔닝이 명확해야 되는데 포지셔닝엔 두 가지가 있다. 상품 한 개로 끝을 내는 상품 포지셔닝이 있고 아니면 상품들이 모여서 그 모양이 사람들한테 용도를 만족시켜주고 거기에 붙은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샵 포지셔닝을 해라. 그랬는데 이 해외 소싱으로 샵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설명드린 무슨 구색 상품이니 얼굴 상품이니 상품 믹스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자본을 절대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이거는. 포기라기보다는 아예 추천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신 제가 미는 게 뭐냐? 하나에 집중해라.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개인 셀러들이 과거처럼 상품을 여러 개를 가지고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개로 그냥 끝을 나. 한 개로 10억이냐. 이렇게 딱 대박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플랫폼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이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매장을 깔아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아이템 위너도 그렇고 또 공식 판매처가 되면 또 그거를 우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쿠팡에서도 하나만 믿어주잖아요. 단품으로 파는 거잖아요. 거기 뭐 샵이 뭐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스타그램 개인이 아이템 한 개를 홍보하기 아주 유리한 그 플랫폼,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아이템 한 개만 대박이 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매출과 매익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잘 됐어요. 어차피 돈 쓰기도 싫어하니까 제가 미는 건 앵커 상품을 해외 소싱해가지고 한 개로 터트려라. 자사몰을 만들어서 인스타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물론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단품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내년에 2023년에 미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사업 모델 중에 한 개. 근데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2-1 여기에 이제 이 라이센싱이 붙으면은 라이센싱이 어려우면은 이제 라이센싱을 딴 사람 밑에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디스트리뷰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랑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브랜드 소유자, 상표권 소유자하고 동아시아라든지 한국의 라이센싱을 그 카테고리에 딴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나는 그 사람한테 수수료만 얼마 주고 그것만 받아서 파는 거, 특정 아이템만. 그래서 이야기가 2번이 이제 그 중에 한 개가죠.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저자본으로 개인 셀러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해외 소싱 앵커 상품 한 개로 대박을 난 터뜨리겠다.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기다가 라이센싱까지 붙여보자. 라이센싱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우면은 디스트리뷰터가 돼가지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매출분에 주는 거죠. 수수료를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래 오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요거는 제가 따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앵커 상품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가 되는 이야기는 올해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이 앵커 상품이 도대체 뭐냐, 이 앵커 상품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팔 거냐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거예요. 2023년도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2-1번 요걸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1번이 뭐냐, 제가 미는 거, 민다기보다는 개인 셀러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거 1번, 그게 바로 구매 대행을 해서 가게, 내 샵 포지셔닝을 만드는 거죠. 이거 설명 제가 많이 드렸죠. 이거 이해 못하신 분은 일전 제 라이브 영상도 보시고 최근에 제가 올리는 이야기를 좀 보세요. 예, 구매 대행을 해서 그냥 뭐 쿠팡에다 팔고 네이버에 파는 게 아니라 내 가게를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가게에 오고 싶은, 이 가게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그걸 가치를. 그러면 용도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지션이 있는 구매 대행인데, 여기는 상품들이 이렇게 필요해요. 마더 브랜드가 필요하고, 이 가게가 도대체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가게냐, 어떨 때 이 가게에 와야 되는구나 하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마더 브랜드고, 그 다음에 마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비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브랜드니까. 근데 유명한 브랜드래야지 사람들이 딱 이해할 거 아니에요. 딱 보기만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구찌 같은 옷을 판다 그러면 구찌가 꽂혀 있어야지 구매 대행으로, 여기는 구찌 같은 걸 파는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찌만 있으면은 여기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구찌 잘 파는 데야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 브랜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구찌 같은 스타일인데 조금 싸. 근데 브랜드여야 돼. 그래서 이거를 대체 브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 브랜드는 이 브랜드 정보만 아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구찌보다 훨씬 싸니까 조금 더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파생 브랜드가 필요한데, 파생 브랜드는 뭐냐면은 구찌나 대체 브랜드보다는 조금 다르더라도 가격은 또 많이 싸지만 어떻게든 간에 이런 유사한 느낌을 주는 옷인 거죠. 그러니까 마더 브랜드하고, 그러니까 구찌하고 구찌의 대체 브랜드는 이제 나름 메이커인 거예요. 나름 뭐 준 명품 정도 되겠죠. 갖고 싶어 하는 브랜드. 근데 파생 브랜드는 꼭 퀄리티라든지 이런 구찌 같은 스타일을 정확하게 명중은 못 하겠지만 충분히 파생해 가지고 바지라든지 조거라든지 후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곁다리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브랜드. 그러면 이 파생 브랜드는 대부분의 이제 무명 브랜드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무명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얘만 단독으로 팔면 절대 안 나갈 거예요. 구찌와 구찌의 대체 브랜드 옆에 비슷한 스타일로 꼽사리가 껴 있어야지 얘가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패밀리로 이해를 하니까. 내가 구찌 같은 옷을 입고 살고 싶다. 그런 라이프를 내가 영위하고 싶다. 그럴 때 구찌 못 사, 비싸. 하지만 좀 내가 돈이 있어? 그러면 대체 브랜드를 사겠지. 근데 이것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아마 구찌 찍고 대체 브랜드 찍은 다음에 아마 파생 브랜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얘는 많이 팔릴 수가 있어. 그 다음 뭐냐? 미투 브랜드는 뭐냐면은 중국에 뭐 1688이나 많잖아요. 티몰도 있고 V 어쩌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몇십 개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 그럼 그런 데 가 보면은 구찌 로고는 안 붙어 있는데 누가 봐도 구찌 카피 같은 게 많아요. 우리나라 보세 뭐 같은 거죠. 당연히 이제 구찌 같은 거 로고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 짝퉁집이 있는 거고, 그냥 로고 떼고 스타일만 비슷하게 나오는 아이템들은 엄청 많잖아요, 중국에. 그거를 파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더 브랜드, 대체 브랜드, 파생 브랜드 없이 얘만 팔면은 얘는 사실 세고 셌죠. 우리나라에 뭐 키워드로 팔고 네이버에 파는 애들이 다 이런 애들이잖아요. 중국에서 긁어와가지고. 근데 딱 그 정도 매출밖에 안 나오지만 이게
이 가게에 꽂혀 있으면은 굿즈 있고 대체 있고 파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는 명분도 생기고 당위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춰놓은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해외 소싱을 해가지고 가장 잘 나갈 것 같은 아이템은 내가 직접 사가지고 광주에서 만들든 이후에서 만들든 우한에서 만들든 간에 굿즈 같은다 그러면 조거 같은 바지만 컬러별을 쭉 팔면 되겠네. 요가 바지 같은 거. 그건 이제 잘 팔릴 거니까. 그러니까 요건 내가 해외 소싱을 해가지고 내가 직소싱을 해서 한 3.5배 붙여가지고 파는 거지. 그래서 이 모양이 이것저것 다 파는 게 아니라 구찌 같은 옷만 딱 추려가지고 진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가게에 내가 이름 붙일 거 아니에요? 구찌라고 붙일 필요가 없죠. 붙일 수도 없고. 그리고 남의 브랜드 붙여봤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내 브랜드를 붙여야지 내가 복리가 쌓여야지 이익이.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이 브랜드 밸류가. 그래서 엑시도 가능한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내가 하나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을 해서 구매 대행을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거.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사몰을 만들어서 인스타로 광고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아이템을 이전에 여러분들이 했듯이 하나씩 쿠팡이든 뭐 여기저기 위즈위드든 팔아도 돼요. 네이버에 팔아도 되고. 근데 이게 있어야지 내 가게 브랜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올해 지금 스타디도 거의 다 선별을 해가지고 스타디 그룹도 운영을 할 거고 실제 저도 이 비즈니스 모델로 브랜드를 몇 개 만들어서 저 스스로도 운영을 해보고 한 4, 50명의 스타디를 멤버를 만들어가지고 각자가 이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들, 인사이트들, 정보들을 제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구매 대행 샵 포지셔닝이고 두 번째가 아까 설명드린 앵커 상품 한 개로 승부가 나는 해외 소싱인 거고 세 번째가 뭐냐? 해외 브랜드를 소싱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매정 오브제하고 암비안텍하고 올해는 이 브랜드 소싱 때문에 박람회를 좀 많이 갈 거예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충분히 한국에서 개인 셀러가 만족할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 정도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고 진한 명품, 작고 진한 좋은 브랜드, 외국에 중국 이런 데도 뿐만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이런 못 사는 나라, 모로코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브랜드로서 한국에서 쉽게 진입하고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브랜드를 소싱하고 따오는 거, 그것들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올해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해요. 아까 그 구매 대행 샵 포지셔닝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진입장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진입장벽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상당히 중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 각도로 이 진입장벽을 어떻게 쌓느냐. 나만 살 수 있는 사이트, 나만 살 수 있는 브랜드, 나만 살 수 있는 공장,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독점이 여기 개입이 돼야지 이 포지셔닝을 아무리 좋은 포지셔닝을 하더라도 이 포지셔닝을 내가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 지속적으로. 그 지속성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필요한데 이 얘기는 제가 올해 여러분들하고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보따리 해라 그거예요. 따라팔기 해소식, 뭐 따라팔기 구매 대행, 뭐 그게 대량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빨강색 장사를 하는데 정신적인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뭐 해외 소싱이든 구매 대행이든 간에 이 보따리 같은 장사를 계속하면서 캐시카우를 운영을 시켜라 그거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제가 1, 2, 3번 다 정부 지원금, 정책자금 어쨌든 돈이 있어야지 이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부 지원금하고 정책자금 얘기도 올해 많이 할 거예요. 연초에 강의 오픈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로 계속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못 하겠지만 이 내용들 1, 2, 3번 세 가지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세 개를 다 한다?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동시에. 근데 이거를 뭐 단계별로 나눌 수는 있겠지. 전반기에는 1번 하다가 후반기에는 뭐 2번 하고 아니면 조직이 크면은 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큰 선택은 따라 팔기, BTR, 그러니까 디지털 노가다. 말이 이뻐가지고 입에 짝짝 붙지 않아요? 디지털 노가다, 디지털 보따리, 디지털 BTR. 이것만 하면은 피부가 안 좋아지겠죠. 늙고 병들고 정신이 피폐해지면서 삶에 대한 그 의욕과 열정이 아마 번아웃이 되면서 큰그 시름을 빠진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밖에 못하는 역량이다 하는 분들이 이걸 하는 거는 나는 좋아요. 동의해요. 정말 시골에 태어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앞에 다시 복습해봐요. 여기 노력과 정보 중에서 디지털 노가다는 1번 말씀드리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막 팔로우 늘려가지고 퍼스널 브랜딩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퍼스널 브랜딩도 이 5가지, 6가지를 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지.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정보 생각은 별 1개, 자본도 하나, 영향도 없어. 근데 오로지 노력 5개와 별 1개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 그럼 그게 디지털 노가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별을 만방으로 갖춘 상태에서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 그러면 되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하든 장사를 하든 간에 이 별을 내가 많이 갖추고 고르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하는 거지. 여기서 벌써 갈리는 거예요. 별이 하나밖에, 정보는 하나밖에 없고, 배운 것도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노력만 5개 가지고 인스타그램 서로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그게 도대체 뭔 플레이냐 그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자본, 이거는 어떤 정부지원금이라든지 정책자금 강의를 많이 해서 이거를 이빠에 올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제가 시장조사하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이거의 결론이 뭐예요? 시장조사 아니에요. 이 이론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 원리는 국내보다 앞서가는 나라 걸 미리 보면 조사가 그냥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역량 빨리 키우고 정보 빨리 이빠이 좋은 걸로 듣고 그다음에 생각도 생각은 제가 이 정도 풀어줬으면 생각 거의 다 해드린 거 아니에요? 좋은 머리로. 그러니까 생각 다 됐지. 그러면 정보 부족한 거 빨리 채우고 노력이야 뭐 알아서 하실 테고 이 정도 하면은 노력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약 구찌에 빠져 있다, 내가 수프림에 빠져 있다, 그럼 수프림 같은 거 뭐 아메카지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구매 대행으로 내 사이트를 만든다. 그럼 벌써 막 역량과 노력과 열정이 막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뭔지도 모르는 물건을 그냥 긁어와가지고 60만 개씩 깔아놓고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구경도 못 해본 물건에 CS를 하고 앉아 있다. 언니 거기에 어떻게 역량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까? 노력이 생기고 그거는 진짜 뼈를 갈아 넣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3년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이걸 좀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강의로 채워드리고 또 정보로 채워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방향을 잘 짜서 제가 추천드리는 1, 2, 3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를 잘 선택을 하고 저한테 중간중간에 또 잘 배우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BTR도 하면서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자 그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년에는 조금 더 시나리오를 좀 정교화해서 개인 셀러들한테 적합한 시나리오를 제가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도 많이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아웃풋이 가시적인 그런 결실의 한 해로 2023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내년도에 여러분하고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